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간경화 식이요법 영상에 중요한 댓글이 달려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암 걸려서 이것저것 조심하다가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암보다 기력이 떨어져서 돌아가셨는데 여기 나오는 대로 다 따라하면 더 빨리 죽습니다. 적당히 따라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입장을 보면 가족이나 가까운 분께서 암에 걸린 이후에 암에 좋다는 식단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셨는데 오히려 기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결국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이라서 명쾌한 패밀리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댓글만 봐도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오죽 속이 많이 상하시고 억울하시면 영상을 보다가 이런 댓글을 달으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의견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너무 중요한 화두일 것 같아서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암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경화 식이요법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걸 보면 아마도 간암이 아니었을까 추정해봅니다. 일단 그 전까지는 컨디션이 좋았는데 암에 좋은 식이요법을 시도하시고서 영양실조가 심해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제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의 영양실조 유병률이 작게는 40%, 많게는 80%에 달합니다. 입원한 암 환자의 60% 이상이 이미 영양실조 상태고요. 암 환자 사망 원인의 20%에서 많게는 50%가 영양실조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의 사연 속의 암 환자분께서는 암이 아니라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말기 환자에게 있어 영양 부족은 단순한 체중 감소를 넘어 생명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내 에너지원이 부족해지고 근육과 장기 조직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이로 인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며 작은 감염도 폐혈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한 근육이 빠진다는 건 그냥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기 힘들다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호흡근이 약해지면서 폐활량이 감소하고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약해지면 저혈압과 심부전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소화기도 근육이죠.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 음식물을 삼키는 것도 어렵고 소화기능도 저하돼서 흡수장애가 심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특히나 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단백질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저알부민 혈증이 심해지고 복수가 빠르게 차며 전신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양이 부족하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다는 걸 넘어서서 장기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을 악화시키게 되니 환자의 생존 기간을 단축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수치는 한국의 데이터가 아니라 전 세계 암 환자의 통계입니다. 전 세계의 암 환자들이 다들 한국인처럼 암에 좋은 음식 검색하고 챙겨 먹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영양실조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영양실조는 암이 악화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암이 진행되면 몸은 점차 악액질로 변하거든요. 악액질은 말기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로 칼로리를 섭취해도 영양 보충이 되지 않아서 체중이 감소하고 전신적인 영양실조로 빠지면서 전신이 점점 쇠약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좋은 걸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말기로 가면서 소화도 흡수도 안 돼서 그냥 영양실조가 오는 겁니다. 특히나 암이나 만성염증이 있는 환자들은 대사율이 증가하고 간경화나 심부전이 있는 환자들은 끊임없이 영양소가 소모되기 때문에 높은 칼로리와 풍부한 영양소가 필요한데 영양의 흡수는 오히려 더 안 되니 사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게다가 당뇨, 심부전, 간기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특정 영양소를 제한해야 하므로 균형이 잡힌 식단을 구성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악액질로 악화된 환자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복수와 부종으로 인해서 한 번에 많이 드시기도 어려울 겁니다. 구토와 설사로 인해 영양 손실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단순히 맛없는 식이요법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좋아하는 음식이나 많이 먹게 할 걸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항암 식이요법이라면 환자분께서 소화하기 쉽고 흡수를 잘 할 수 있는 형태로 드실 수 있게 설계됐을 겁니다. 환자분의 질환에 맞춰서 세밀하게 영양소 섭취를 조정하도록 설계했을 걸로 생각되고요. 잘못된 식단은 오히려 악액질을 가속화하고 환자의 체력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 적당히 따라하세요 라고 말씀하시거나 그냥 입에 당기는 음식 위주로 편하게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댓글 사연의 주인공을 생각할 때 식이요법 문제로 안 좋아졌다고 보기보다는 이미 암이 많이 악화된 게 더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간암이 아니고 자궁암, 유방암, 갑상선암 같은 종류였다면 그냥 먹고 싶은 거 좋아하는 음식을 편하게 다 드시라고 하는 말씀을 저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만 좋아하는 음식을 편하게 많이 드시면서 체력을 안배하면 암 치료에 도움이 되려나 하면서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건 그런 종류의 질환이 소화기능과 관련된 암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간암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다양한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양 불량이 가장 심각한 질환이 바로 만성 간 질환입니다. 간의 대사 기능이 나빠져서 뭐를 먹어도 소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간 상태가 나빠질수록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포만감은 더 심해져서 뭘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도 합니다. 음식이 소화되면 모두 다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서 화학적 처리가 돼야 되는데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간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먹을 수 있을 음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간질환에 동반되는 영양 불량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게 맞는데요. 그나마 제가 대책을 세워서 영상을 찍어 놨죠.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성 간질환 이야기를 하면서 간암보다 간경화가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간경화는 간 전체가 딱딱해지는데 간암은 간 일부에 암이 크고 있으니까요. 영양실조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2기나 3기의 간암보다는 말기 간경화의 영양 불량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간은 마지막까지 버텨주는 침묵의 장기인데요. 그래서 간 기능이 한 30%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증상이 전혀 없는 간암 환자분도 있습니다. 간의 부분 암이 번졌지만 나머지 정상 간 세포가 아직도 기능을 받쳐주고 있는 거죠. 아니 간암 말기라고 해서 긴장하고 무서웠는데 아무렇지도 않네요. 평소랑 똑같네요 하면서 허허 웃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돌아가신 케이스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평소에는 일반식으로 막 드시다가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막 항암 식이요법을 시작하셨다면 식이요법 때문에 확 악화됐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지인들 한두 명 정도는 투병하는 상황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간 환자분들을 10년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는 분들은 간경화 말기예요, 간암이래요, 이렇게 단순하게 문의를 하십니다만 그런데 정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간 하나만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기라면 대부분 장기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 장기의 기능이 동시에 저하된 상태입니다. 특히나 간, 신장, 췌장, 심장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서 이런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면 전신적인 건강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간 기능 저하는 간경화, 간암, 간성 혼수 등으로 이어지고요. 단백질 합성과 해독 기능이 감소하여 복수, 황달, 출혈 경향도 심해집니다. 신체 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해서 전신 피로감과 의식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요. 신장 기능 저하는 만성 신부전이나 아니면 투석이 필요한 상태로 이어지고요. 체액과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요독증이 발생해서 식욕 저하, 부역감, 부종,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췌장의 기능 저하는 당뇨나 소화 장애를 유발합니다. 인슐린 분비가 줄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영양의 흡수가 저하됩니다. 심장 기능 저하는 신부전으로 이어져서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종, 호흡곤란, 전신 무기력감이 동반됩니다. 말기 환자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여러 장기가 동시에 기능적으로 저하되면서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간경화 딱 하나만 문제인 경우보다 치료가 아주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악화되면서 결론적으로 악액질로 빠지는 것이고 영양실조 상태에서 어떤 치료법도 통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식이요법으로 사태를 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판단하는 게 좀 더 사실에 가깝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말기 환자분들을 상담하는 건 늘 딜레마를 동반합니다. 이미 간경화, 당뇨, 신부전, 전이암 등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해서 증상을 회복시키는 것도 모든 질환을 악화시키지 않고 몸에 잘 흡수되는 식단을 적용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악역질로 악화된 환자분을 앞에 놓고 소화기능이 이미 저하돼서 어떠한 식단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실 텐데 그래도 알러지 치료를 해보자고 마지막 지푸라기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권유를 해야 하나? 아니면 한의원에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가고 싶은 곳 다 가보시고 평범하게 마지막 시간을 누리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저도 마음속에 저울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빠르게 호전될 수 있는 환자분과 이미 악액질로 돌입하여 호전 반응이 없거나 매우 느릴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분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게 저의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인터넷상으로 댓글을 보면서 혹은 전화통화로 상태만 들으면서 그런 걸 구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간경화 식단부터 먼저 시도해 보시라고 정말 많이 조언해 드렸습니다. 간질환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적절히 보충하도록 짜놓은 이 식이요법에 만약 호전 반응이 나타난다면 아직은 소화기능과 식욕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이고 몸의 에너지 대사와 간 대사 기능, 췌장이나 신장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장기 기능이 아직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상태라면 아마도 알러지 치료에도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보이고 지금 상태에서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식단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라면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도 손을 쓰기 어려운 말기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경화뿐 아니라 간암이나 전이암, 당뇨나 신부전이 겹쳐있는 케이스를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가 면역성 간염이나 원발성 담접성 간경변, 루푸스 등으로 자가 면역 질환까지 동반한 중복 증후군 환자들도 진료하고 있습니다. 말기 환자분들 중에서 식욕이 좋으신 분들,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10명 중에서 한두 명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호전이 되는 경험을 하셨고 그 중에서는 잘 회복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낙담하지는 마시고 연락은 주시되 음식을 먹고 씹고 삼킬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알러지 치료도 통할 수 있다는 제 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력을 아끼시고 소화가 잘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저 음식이 맛이 없지만 그래도 맛있다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견뎌보십시다. 간경화 식단을 통해서 꼭 컨디션이 좋아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은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계신 여러분들 언제나 응원합니다. 혹시라도 제 댓글이라도 보시면 기운이 날까 싶어 직접 답변도 달아드리고 하니까 힘을 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